홍준표는 참 민망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옆자리 짝이었는데 점심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 즐비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홍준표는 늘 멸시를 받았다고 한다. 홍준표 검사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여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모래시계 검사, 토코다이 홍카콜라, 홍스트라 다무스 보수의 노무현, 나폴레 홍상아리 찍어준표, 식사준표, 홍발정, 홍구라, 막말준표, 이 많은 별명을 가진 인물, 그는 바로 검사 출신 정치인 홍준표다. 홍준표는 1953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면 남지리 소동마을에서 이남 3녀 중 넷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다. 검사가 된 후 1985년 홍준표로 개명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홍판표였다. 그의 아버지는 무학에다 소장농으로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어머니 역시 문맹이었다고 한다. 홍준표는 어린 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경남 창녕군과 합천군, 대구시 등지로 자주 이사를 다녀 국민학교 시절에만 6군데나 전학을 다닐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귈 수 없어 공부에만 전념했고 열심히 공부한 덕에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영양부실로 인해 국민학교 졸업 당시 키가 겨우 124cm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공부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합천군을 벗어나 대구시 영남중학교에 진학했다. 숙식은 대구 직물공장에 취직한 누나들이 살던 대명동 사글세 방에 얹혀 살았다. 이후 홍준표의 가족은 홍준표 때문에 대구로 이사온 후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단칸 셋방에 온 가족이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사과 행상을,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다. 영남고 21회 동기생이었던 박용복 전 경북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는 학창시절 홍준표의 가난에 대해 이렇게 수레했었다. 홍준표는 참 민망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옆자리 짝이었는데 점심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같이 먹자고 몇 번 말해봤는데 홍준표는 절대 안 먹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내 도시락을 먹으면 내가 배고프지 않겠냐면서 나가서 수돗물만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홍준표는 결코 기죽지 않았다고 박 교수는 기억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하루 4-5시간만 잠을 자고 공부한 덕에 영남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며 전액 장학생으로 중학교를 다녔다. 홍준표는 영남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고 4년 동안 대구시의 무덕관을 다녔다. 비록 몸은 왜소했지만 실력은 초단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태권도와의 인연 덕분에 제24, 25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홍준표 본인은 대구 경북 최고 명문인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당시 경북고는 장학금을 주지 않아서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영남고등학교로 진학했다. 홍준표는 후에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경북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본인에게 컴플렉스였고 향후의 출세에도 핸디캡이 됐다고 말한다. 그의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컴플렉스는 검찰 생활까지 이어졌는데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 즐비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홍준표는 늘 소외됐었다고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문화가 만연하여 비주류의 서름을 절감해야만 했고 그가 나온 고대 행정학과가 당시에는 법과대학 내에 속해 있었지만 법학과가 아닌 행정학과 졸업생이라는 점 또한 백없고 가난한 흙수저 출신인 것에 더해져서 검찰 내에서도 그야말로 무시당했다고 한다. 홍준표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럼에도 평생 아웃사이더 또는 비주류를 자처했는데 그 원인으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열등감, 자신의 가난했던 집안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고교 시절 홍준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진학을 꿈꾸는 이과생이었다. 경북대가 국립대라서 학비가 저렴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진학할 형편이 못 되어 아버지가 학비와 생활비가 일절들지 않는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라고 해서 육사시험을 보고 10월에 최종 합격 통지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구 토박이가 아닌 아버지가 시장통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그해 12월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어떤 항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힘없는 이들을 돕는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당시 육사를 합격한 자연계생 홍판표가 갑자기 담임 선생님에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입학원서를 써달라고 하자 담임 선생님은 이과 공부를 한 내가 문과인 고대법대에 진학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라며 완강히 거부하자 홍판표는 담임 선생님 앞에서 4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버틴 후 고대행정학과 원서를 받아낸 후 뒤늦게 국어시험에 고문과 한문 해석 등이 출제되는 문과 입시 공부를 따로 독학해야 했다. 당시 홍판표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12월이었고
시험이 1, 2월경이었으니 정말 촉박한 시간이었다. 본인 역시 시험을 치른 후 별로 기대를 못했지만 목표했던 고대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다. 홍준표의 고대 합격 발표에도 부모님은 당장 낼 등록금 56,000원이 없다 보니 큰 걱정부터 앞섰다. 홍준표의 아버지는 이웃집에 일을 해주는 대가로 7만 원을 빌려와 등록금을 내주고 남은 14,000원은 한 달 하숙비 12,000원, 한 달 생활비 2,000원으로 쓰도록 홍판표에게 건네주었다. 그렇게 홍판표는 1972년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홍준표는 대학생 시절 내내 사법시험 공부와 과외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대학생활 4년 중 고연전조차 딱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했을 정도로 바빴다고 한다. 홍준표는 당시 MBC에 근무하던 고대법대 선배였던 김경태 PD가 코미디언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며 권유해서 코미디언 응시 원서까지 냈는데 10월 유신으로 지방 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바람에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시험을 보지 못했다. 대구의 그의 가족들은 홍준표의 고대 진학 후 더 이상 대구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 데다 뒷집에 불이 났는데 홍준표의 집까지 다 타서 가족들은 때마침 부친이 막 공단이 조성된 울산 현대조선소에 경비원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울산시로 이사갔다. 홍준표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온 어느 겨울밤 일당 800원짜리 경비원 아버지가 목욕탕에서나 봄직한 플라스틱 샤워 의자에 앉아 칼바람 부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불을 쬐고 있던 모습을 봤는데 그때 불공평한 세상 한번 바꿔보자고 다시금 결심했다고 한다. 홍준표가 대학교 2학년 시절 부친이 추운 모래밭에서 도둑들이 자재를 훔쳐가는 것을 막는 경비 업무를 하다 보니 회사에서 술이라도 먹고 버티라며 막소주를 줬다고 한다. 고된 노동과 무리한 음주로 몸이 상해서인지 부친은 10개월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홍준표는 대학교 3학년 때인 1974년 동아일보 광고 사태 때 대자보를 써서 선후배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처음으로 동아일보 격려 광고를 낼 만큼 현실 참여적이었고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 학생 운동을 하며 총학생회 지하유 인물을 작성하다가 글씨체로 추적당해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8시간 동안 엄청난 구타를 당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홍준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따라 대학은 어떻게든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시국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홍준표는 고시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가게 된다. 영겁 후 사법시험 도전에 실패한 72학번 홍준표는 병역도 미루고 졸업도 미뤄가면서 고시 공부를 이어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78년에야 대학을 졸업했다. 홍준표는 대학 재학 중 고려대학교 앞 국민은행 안암동지점에서 일하던 군산 여상 출신의 당시 20세 여자 은행원 이순삼에게 반해서 전전반 측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몸무게 미달로 현역이 아닌 방위 복무를 할 만큼 마른 체형이었던 홍준표는 달덩이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이순삼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숫기는 물론 땡전 한 푼 없었지만 그 은행에 다니는 선배의 도움으로 겨우 첫 데이트를 하고 난 후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 나와 앞으로 같은 집에서 살 생각이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도서관 4층으로 찾아오소. 라는 말을 그 아가씨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런데 월요일 저녁에 그 흠모하던 은행 아가씨 이순삼은 정말로 도서관으로 찾아왔고 홍판표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 불문곡직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같이 살자는 말로 프로포즈를 했다. 그 후 부한 이순삼의 집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사람 착해 보이니 잘해봐라고 홍준표를 응원해준 장모와는 달리 그의 장인은 그거 구름 잡는 놈이다. 택도 아닌 놈이다. 그런 놈이 고시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라며 두 사람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했다고 한다. 장인의 결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7동 지하 단칸 셋방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홍준표는 사법시험에는 계속 떨어졌고 결국 방위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홍준표는 몸무게가 48kg으로 워낙 말랐기 때문에 포충역 판정을 받고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사법시험에 붙지 못해 고향에 가기 부끄러웠던 그는 처가가 있던 전라북도 부안군의 해안초소에서 복무하였다. 홍준표는 그렇게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철강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이 컸던 홍준표는 퇴사를 하고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했는데 마침내 아내의 5년에 걸친 헌신적인 뒷바라지 끝에 그가 29세인 1982년에 드디어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오랜 낙방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하지 않았던 마지막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마지막 시험도 당연히 불합격인 줄 알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취직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게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험 발표를 확인했던 거라고 한다. 그때 같이 합격한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는 추미애 의원, 주호영 의원, 신기남 전 의원,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권순일 전 대법관, 이기택 전 대법관,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홍준표는 1985년 1월 27일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청주지방검찰청의 초임 검사로 임관했다. 이때 같은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도 인연을 맺는다. 당시까지 홍준표는 아명인 홍판표가 본명이었는데 윤영호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이 개명을 권유했고 그렇게 개명 과정을 거쳐 지금의 이름인 홍준표가 탄생했다. 이때부터 홍판표는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검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홍준표는 1986년 청주지검 초임 검사 때 전두환의 동생인 실세 정경환 당시 새마을 사무총장이 청와대 파견 검사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때 거절 때문에 1988년 11월 오공비리 사건 중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고 홍준표는 후에 주장했다. 이 시기에는 공무원 비리, 가짜 녹취기 사건 수사, 경찰관, 뇌물수수, 물먹인 소고기 납품업자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청주에서 김석희 법무부 장관의 사돈이 행패를 부리자 검찰 간부들이 없는 토요일 밤에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할 정도로 초임 검사 시절부터 강단이 있는 검사였다. 1987년에는 차청하여 모친이 살고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으로 부임했다. 이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골재 채취와 관련된 동업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의 누나인 전명렬에게 뇌물을 주고 진주시장에게 압력을 넣어 골재 채취권을 따내려 했는데 진척이 더디면서 고소된 권력형 비리임을 확인했다. 내사 과정에서 서울 상계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거나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부지를 불화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혐의까지 드러났다. 홍준표는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의 누나 전명렬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려 했으나 안기부 간부들이 압력을 가하는데 이어 담당 지청장마저 제지에 포기했다. 홍준표가 자신의 검사 시절을 회고한 저서인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에는 당시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으로부터 온갖 협박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권력형 비리 범죄를 파고들다가 사건에 연루된 정부 고위 관료, 선배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안기부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에게 거센 압력을 받았으며 지역 토착 조폭 집단을 소탕하다가 조폭들, 지역 유지들, 또 그들이 로비한 정치인들까지 소위 말하는 다구리를 치면서 홍준표를 협박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 석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릴 수도 있다 라는 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부당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와 조폭들의 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했다. 자신의 상관이라 할지라도 혐의점이 발견되면 어김없이 구속 수사를 해서 죄를 물었다. 거침없는 권력층 수사로 검찰 수뇌부에 미운 털이 박혀있던 홍준표는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발령 4개월 만에 전보된 후 강력부와 형사부를 전전했다. 홍준표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여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후에 그가 수사한 이 슬롯머신 사건이 드라마 모래시계 등의 작품 소재가 되어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홍준표는 당시 성역 없이 검찰과 법무부의 수뇌부와 선배 검사 등을 줄줄이 수사하는 몇 안 되는 소신 검사의 한 사람이었다. 홍준표는 1994년 9월 안기부 국제범죄수사지도관이 되었다. 이후 1994년 1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역을 맡기도 했었다. 이후 홍준표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 특수법령가로 발령이 나자 검사직을 사직했다. 홍준표가 검사직을 그만두자 광주지검 시절 그가 잡아넣었던 조폭들이 출소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라고 홍준표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진위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홍준표는 톡고다이라는 별명처럼 정계 입문 후에도 늘 스스로 비주류를 자처했던 것은 그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게 보수정당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부패한 인물들이 항상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신념에 따라서 거물급 인사들에게 줄 서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홍준표의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면 보수정당의 정체성과는 결이 다르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분도 보여준다. 또한 홍준표는 같은 검찰 출신 정치인인 황교안, 안상수, 박희태 등과도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특히 황교안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었다. 1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홍준표의 정계 입문 과정은 꽤 많은 구설을 남겼다. 홍준표 이야기는 다음 영상 홍준표 2부에서 이어집니다.